9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57%, 나스닥은 0.77%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로존 우려에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프랑스는 2.82% 급락했고 독일은 2%, 영국은 1.56%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예금 금리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 전월보다 0.24%포인트 하락한 연 3.19%를 기록했습니다. 시공순위 38위 건설사인 극동건설이 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는 웅진홀딩스도 연쇄 도산 우려에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00대 건설사 중 워크아웃에 돌입한 건설사는 총 21개로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9월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2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분기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특히 어제 국내 증시도 어렵게 1980선을 지켜냈습니다. 장중 한때 196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해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반적인 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앞서 수요일장 변곡점이 될 거라고 하셨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갭을 메우러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 증시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어제 장중에 2천선은 살짝 내주기도 했죠. 오늘 어떤 흐름이 필요할까요? 아유, 깜짝 놀라겠습니다. 박민아니까요. 자, 어제 중국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다우존스 주식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이제 예측하는 사람은 굉장히 전능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속단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중국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계속 누르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였죠. 지금 그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앞서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그 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화요일 전후, 이제 화수 전후에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했는데 수요일 날 어제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원화의 약세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어제 빠지는 그런 모양이지만 장중에 양봉을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과거는 중요치 않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오늘은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1970을 한번 깰 것이다. 근데 깨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지 그 집계형 지지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21일평 언저리나 1960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다. 그 대신 짧은 방망이치고 휘둘리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타임이 다 오늘 제가 볼 때는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은 짧은 방망이로 현금을 전량 다 쏟아가지고 매수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는 게 좋은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매수하느냐면요. 지금 보시면 어제 그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량 터질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자리가 항시 변곡점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질 때가 꼭 그 주가의 자체가 어떤 변곡점의 이슈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굉장히 이슈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에 잡으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수익이 2, 3%, 장중에 2, 3%라든지 내일 정도 한 3, 4% 수익은 전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갭을 분명히 메우는 자리는 확실하다.
갭은 분명히 메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갭을 메울 것이다. 지금 갭을 거의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갭을 메우더라도 일단 오늘은 저점 매수 타임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상승 트렌드가 어제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 자체는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한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있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으로 매매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확인 매매를 하면 안 되고 확인 예측 매매. 지금은 예측을 해가지고 정확한 예측 후에 해야 된다.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뭐 어떻게 대처를 한다.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그 시황을 세금을 면피하려고 하는 짓거리니까 그는 아주 나쁘다 이렇게 택도 아닌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저점 매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선물이 264에서 이탈하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260에서 260에서 이 매물대가 계속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제가 볼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선물 매물대 물량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DMI 차트가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식을 저점에 분명히 매수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해 증시가 연중 최저를 기록했죠. 2000도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미 예견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0포인트에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해 증시는 비참하게 떨어졌죠. 여러분 보다시피 3,2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연초에 이제 상해 증시를 봐라. 상해 증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뜰 것이다. 이때 상해 증시가 1등 종목은 전기전자만 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가 최근에 조금 보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가 에너지 4인방에 크게 수익을 냈죠. 첫 번째 한국전력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아다시피 한전기술이었죠. 세 번째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내가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지금 추격 매수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에너지 주식들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를 하는 게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저점 매수해가 장중 매도하든지 아니면 상황 봐서 내일 하루 더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미 약세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거는 이제 캔들 차트가 전환선 밑으로 돌아섰는 그런 모양인데요. 전환선이 오늘 주가가 오늘 어제 저가 이어갈 때부터 오늘부터 선행스팬 원이 떨어집니다. 선행스팬 원이 떨어지면 주가가 서서히 조정을 받을 국면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저점이다. 그 이유는 주가가 오늘 보면 거의 서서히 이제 7년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7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반등할 타임이 왔다. 보통 8년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반등하는 국면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에 지금 서서히 매수하셔도 된다 보고요. 물리더라도 지금 46일째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물리면 선행 스팬2가 반등을 합니다. 선행 스팬2가 반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구름이 얇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 되고 갭을 메운다 해도 메우는 폭 자체가 지금 많이 메웠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빠져봐야 한 10포인트 정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예탁금은 믿을 게 절대 못 된다. 내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요즘
요즘 개인들이 워낙 틀려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이 선물 물기를 기다리는데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미국이 그 어제 4대 지수가 다 빠졌죠. 이틀 연속 빠졌는데도 S&P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캔들 또 아침에 갭 하락하면 오늘 또 양봉을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그 이틀 연속 양봉 이틀 떨어지면서 양봉 나는 경우는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0일 2평, 120일 2평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보통 60일 2평, 120일 2평 골든 크로스 나면 단기 조정이 단기 조정보다 중기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중기 조정이 있게 어떤 사람이 60일, 120일 평 이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아주 저질저런 전응화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21일 평, 60일 평 데드크로스 때 그때 단기부터 조정 들어가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오늘부터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앞으로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는 조정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짧은 방망이를 쥐고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방망이를 쥐고 휘둘러야 된다. 그리고 60일 종이객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종이객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둔탁해지는 그런 국면이고 60일 2평의 종이객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기다리면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6일 같으면 그건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는 한 달경 전후는 주가가 약세나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0월 달 장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그런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죽은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모양 아니고요. 랭코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상승 트렌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저항이 2006포인트에서 워낙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랭코 차트로 2006포인트 그래서 이번 장도 2006포인트 전에서 한번 추격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가기 차트는 이미 저항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에 전조가 있지 하락 추세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포인트 전후에서 주식을 100% 사는 것은 절대 아니고 2000포인트 전후에서 주가를 줄이면서 내려갈 때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 주식을 주가가 올라갈수록 물량을 2000포인트 물량 많이 늘리는 것은 굉장히 전응화적인 머리 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택도 아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00포인트 가까이서는 물량을 줄이시고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보는 제가 볼 때 이번 일단은 주가는 오늘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상해 증시의 신저가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하락해 바라고의 횡보 모양에서 양봉 땡겼습니다만은 상해 증시의 하락으로 인하여 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인데 오늘 또 상해 증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상해 증시가 만약 2000 깨고 종점 2000포인트 이하로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종가까지 약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해 증시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을 보일 거예요. 상해 증시와 그 다음에 미 선물 두 종목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등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반등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고가에서 신고가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전고가인 여러분 보다시피 132만 원을 넘어서느냐 만약에 넘어선다면 장 자체가 되돌리지만 넘어서지 못한다면 장 자체는 또 행보 국면이나 약세 모양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종합 증시 미선물 삼성전자 세 파트만 보시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오늘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업종과 종목으로 대응해 봐야 할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AS 해볼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RNL 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추천받은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지난 25일 화요일에 추천받았던 종목이네요. 예, 일단 뭐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고 또 네. 중기 목표가를 제가 또 상당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7,000원 잡아놨는데요. 네. 뭐 중간에 상승을 할 때 단기 목표가도 한번 제시를 하겠지만은 제가 일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박스권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수렴 상태에서 그 횡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매수가 추가로 유입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의 기회도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좀 나쁜 상태고 조정을 잘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다시 뭐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내려와서 재차 자리를 줄 수도 있는 관계로 못 사신 분이라면은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줄 때 사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중기 목표가인 7,000원에 도달하려면은 거의 수익률이 30%대를 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상 바로 도달 안 하고 시간을 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대응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뭐 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나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에서 한번 주춤거릴 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쓰셔도 좋고 뭐 진행은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네, 이어서 유진 로보 살펴볼 텐데 유진 로보 보유하신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그날 또 급락이 나왔는데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목표가에는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네. 워낙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처를 못 하신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황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상한가 쳤던 날하고 그 다음날 또 급락했던 날 이 부분을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해버리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날 주가가 제가 또 설명을 조금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날 사실 주가의 상승은 그 노인 복지나 아니면은 또 저출산 쪽에 관련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안철수 씨가 그때 네. 뭐 로봇 관련해서 뭐 행보를 좀 하면서 그때 갑자기 급등세를 탔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 수급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단기간에 그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그대로 옆으로 아직까지는 기어가고 있는 상태죠. 즉 매집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뭐 위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해서 크게 물리신 상태만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손절 기준가만 준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추천받은 종목이었는데요. KTB 투자증권. 이 종목도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2,775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한번 탔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이 KTB 투자증권 자체가 몸집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약간 테마성의 의미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약간의 그 개별 성향을 갖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같은 메이저급 증권 업종들은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증권업종 전체가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밀려 나온다면은 2,3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또 끌고 가는 형태의 대응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자체가 조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이 쉽게 빠지고 올리기는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을 위축되지 말고 이런 강한 종목들을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해서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들어볼 텐데요. 업종과 종목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에 투자를 하기에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단연코 먼저 내세우는 얘기가 그 첫 번째도 무조건 스마트폰 쪽으로 가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종목들입니다. 역시 뭐 사용자 확대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주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주식이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날이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어떤 종목이든 다 추세가 좋은 편인데요. 이 종목들의 메리트는 주가가 바닥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아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시고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네요. 네, 이어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날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결제로 원래 유명한 주식인데요. 네. 최근에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종목이 한 3일간 연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저가권 저점 매수를 시도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이나 여러 가지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주식은 상승할 때 기본이 수급이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 좀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매수가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8,000원에서 8,500원 사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대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이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줄 때는 아무래도 종목이 쉽게 밀려나고 또 내림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간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뜻인데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더 내렸을 경우에 7,000원 정도를 잡는데요. 굉장히 넓게 손절가를 잡는 이유가 조정을 주더라도 분할 매수를 계속 좀 해 나가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수혜주인 다날에 대해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째 하락한 데 이어서 유럽 증시가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로 2달 내 최대치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송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급락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 급락과 함께 국내 시장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동안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2, 3일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의 이유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 자원,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대형주의 그동안 부진을 좀 만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중소형주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추세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힘을 못 쓸 수가 있는데, 코스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은 외국인 추세를 결정하던 외국인의 급변한 급격스러운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스페인의 예산안 확정과 그리고 은행권 재무 건전성 조사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그 부분의 외국인의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다 보고 난 뒤에 매수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내수주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호텔신라라는 종목인데, 호텔신라는 최근에 출입국자 증가에 양방향 수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10월 초에는 중국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중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그런 경쟁적인 마찰 때문에 수혜를 상대적으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입국자가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또 면세점과 호텔 비즈니스의 호황으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오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리온은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러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신규 품목 도입과 함께 수익성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 리스크 요인이었던 스포츠 토토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스포츠 토토를 재계약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리온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락 출발 예상하셨는데요. 정호영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추세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인 시황은 사실 뭐 하루 등락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크게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도 뭐 단기를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1950에서 2000선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1950선 근처가 간다 그래도 뭐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이런 흐름이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20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불안하고 수급 흐름 악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외 증시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다 5일선에 이탈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독일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이탈했는데요. 이거는 직접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게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녹색 선이 이제 5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20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20일이 이제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5일은 이탈하고 이제 20일은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이번에 이제 영국과 한번 프랑스 보겠습니다. 영국을 보시면은요, 예, 완전히 그냥 어제 날짜로 그냥 급격하게 이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는 갭 하락하면서 이제 이탈해줬죠. 근데 저는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요. 나스닥은 이미 하루 전에 이탈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확인해주는 이런 단계인데요. 어쨌든 20일은 이탈이 돼야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게임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탈되고 나서 계속 빠지면 추세 하락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회복해주면 나름대로 이제 조정에서 그치는 건데 현재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선 전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해외 증시 눈치만 보고 있다. 이 열을 막론하고 해외 증시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연동될 것이고 반대로 내려가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실제로 해외 증시가 이제 방향이 나오니까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이런 양상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수급 흐름 악화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가 나쁜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번 주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712억 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약 980억입니다. 약 4분의 1이 조금 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재 지수는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오고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급등한 상태에서 수급이 계속 뒷받침돼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가 나와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크게 하락은 안 한다 그래도 올라가기 어렵겠죠? 네,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어떻게 매수가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또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 해외 증시가 밀리는데 신규 매수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무려 10조 9천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신규 매수가 나오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앞서서 이제 해외 증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이제 선물 옵션 동향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9월 14일부터 이제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된 게 9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2월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쨌든 현재 매도고요. 개인들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은 하방에 배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 푼 매수, 또 개인들은 콜 매수, 푼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하방에 배팅하고요. 개인들은 현재 상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서 1950선 근처까지 오더라도 뭐 거기서 뭐 계속 빠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2000선을 넘어가긴 또 어렵고요.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1950에서 2000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증시 불안과 수급 흐름 악화인데 해외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로 한번 쫙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 매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외 증시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 매수한다?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현재 그 파생을 흐름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상방, 외국인은 하방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해외 증시 불안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제가 한 1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가격 메리트 부재입니다. 재료 발표 이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됐어요. 1차, 2차 양적 완화 때는 나름대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서서히 올라갔는데 이건 재료 나오기도 전에 한참 전에 미리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고 두 번째가 뭐냐? 실물 경기가 현재 굉장히 악화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아무리 해외 증시가 유동성이 좋다고 해도 그 쉽지 않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는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한 이제 시기가 돌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발표할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왔어요. 그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품 장세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73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1968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이 현금에 주력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 비중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1990선 이상이 되면 50에서 75%, 1975선 이상이 되면 25에서 50%, 75선 미만이면 직장인은 0, 전업은 25 정도가 딱 맞고요. 1950이 무너지면 전부 다 0으로 하세요. 다만 코덱스 인버스는 현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2025가 되면 그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75에서 100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1990이 넘어도 완전히 풀베팅은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요연 관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혼조세가 나올지라도 추세적으로 한 번 더 크게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중기적인 저점을 말할 단계는 절대 아닌데 일단은 제가 추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흘러내린 것도 그렇고 아까 나스닥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이 무너졌을 때 마땅히 갈 만한 게 없어요. 정상적인 종목들은 못 가요. 테마주밖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기 싫거나 못하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하는 분들은 살짝 어느 정도만 가담해 주면 되겠는데요. SNS 관련주는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망 또는 초단타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혜 관련주는 이제 관망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는 이제 매수 대응하는 게 현재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역시 초단타 정도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닥 그 기수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그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로 어제도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21선 이탈되겠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요. 아까도 제가 그 나스닥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미 상당히 많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이미 21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스페인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서 198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의 그 시황은 일단 시가 기준으로 네. 일단 정강 후약에 대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자리가 1980포인트를 우리가 지지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실 경우에는 지금 갭에 대한 좀 시장이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추석을 전후로 지금 또 불안 이제 그 심리 구간이 또 형성이 되면서 또 차익실에 대한 이제 매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보유한 채로 추석을 맞이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추석 이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추석을 이유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 측면적, 그러니까 결국 이미 알려진
본격적인 그 스페인 전면적 그 구제금융에 대한 신청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지금 악재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요, 코스피 구간대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어제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에 비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 형태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관망 구간과 그리고 인위적으로 주가의 조정 구간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일단 매도세로는 일단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폭 또한 제한적, 그리고 오히려 지수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우리 이번 9월 달에 만들었던 연고점 한 2015포인트 구간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 2050포인트 수준대까지는 오히려 더 반등이 나왔다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라면은 오히려 증권업종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건설업이라든지 혹은 기계업종, 결국에는 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업종별, 건설과 기계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번 장세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시황입니다. 상황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루멘스에 대한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일전에 좀 많이 추천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고 여전히 상승 추세도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시장을 봤을 때는 강한 종목이 더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200원에 대한 박스권 싸움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라면은 7,2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구간대를 봤을 경우에는 7,7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 밴드는 7,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한번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한번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저항이 나와줬던 이 자리 구간대가 이제는 지지 구간대로 일단 탈바킹이 되면서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선 새로운 수급의 주체의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것을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전 구간대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 구간대,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이점 앞전 매물들을 또 소화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7,000원과 7,700원에 대한 박스권 전개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다.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놓고 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루멘스 시초가에서 대응해보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고령화 시대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CU 메디칼의 경우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폐소생을 하는 그 의료기기인 자동 제세동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동 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에 따른 또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보건소라든지 공항, 기차 등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이런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런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도 이런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이 자동 제세동기를 개발하면서 특허를 11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동 제세동기가 전 세계 7개의 국만이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다 보니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CU 메디칼의 경우에는 뭐 미국과 유럽, 일본 인증을 획득했고 또 연내에는 중국 인증도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의 수출 물량 증가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그 의무 장착이라든지 이런 응급 의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매수세가 없어가 뜸하긴 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의 모습을 본다면 이 종목 상당히 기관계에서 많은 관심, 특히 연기금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일단 매수세가 없었다가 다시 한번 이런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한 그런 출발 신호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도 양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 흐름도 양호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신규 상장 이후 좀 상승을 하다가 계속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한 반토막 나는 약 50% 가량의 그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하였고 또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 이상 빠지게 되면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상장 날씨가죠. 상장 날씨가 한 16,000원 부근을 지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전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 라인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낮춰서 약 6만원부터 16,000원부터 16,500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약 한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U 메디컬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